이제 크레이지 호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크레이지 호스는 인디안 최고 전사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가 1876년도 리틀 비건 리버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미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평원 지역에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그 이듬해인 5월 7일 날 레드 클라우드가 머물고 있는 로빈슨 요새로 투항에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간 그 요새에서 생활하던 중에 젠틀스 이름을 가진 일병, 근데 뭐 행동은 젠틀하지 못했죠. 이름은 젠틀스입니다만은 그 일병이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대금으로 크레이지 호스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만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인디안의 큰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크레이지 호스는 죽은 뒤 200년이 지나면은 지상 최대의 석상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 역시 위대한 미국인 시리즈 우표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랙힐즈란 큰 산맥에는 두 개의 유명한 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이지 호스 석상인데 이 석상 공사는 몇십 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되고 나머지 반은 앞으로도 몇십 년이 흘러야 완성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100년 정도 걸리는 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래쪽 사진은 대통령 네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러시모 마운틴인데 이 대통령 조각상 크기보다도 크레이지 호스의 조각상이 크기가 훨씬 크다고 그럽니다. 구글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로시모 마운틴의 대통령 조각상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산더헤드 마운틴에 있는 크레이지 호스의 석상입니다. 거리는 17마일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로는 16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1878년에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름하여 샤이엔 엑소더스, 샤이엔족의 대탈출이라는 사건입니다. 1877년 5월에 크레이지 호스와 함께 투항해온 북샤이엔족은 레드 클라우드와 크레이지 호스가 머물고 있는 포트 로빈슨에 수용하지 않고 저 아래쪽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남샤이엔족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 리노 지역으로 수용을 합니다. 북샤이엔족은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해가지고 자기들이 옛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옛 고향인 옐로스톤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00명 정도의 북샤이언족들이 1878년 9월 10일 날 그 포트 리노에 있던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이 300명을 잡기 위해서 미군 10,000명과 백인 정착민 3,0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잡지를 못했죠. 결국 붙들린 북샤이언족들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포트 로빈슨에 수용이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옐로스톤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포트 로빈슨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64명이 그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종 생존자들에게는 옛날 자기들이 살던 동네 가까이 노던 샤이언 레저베이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들 탈출한 루트가 나오는데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요 캠프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탈출한 거죠. 하다가 여무렵에서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수용이 되는데 다시 수용된 지역에서 또 탈출해가지고 가려다가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인디안 보호구역을 할당을 받게 되죠. 또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데 포토 리노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에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서 자기들 최종 목표는 옛 고향인 이쪽이었죠. 근데 이쪽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잡혀 가지고 포트 라빈선으로 수용이 됩니다. 밑에 포트 라빈선에는 사진에 나오는 레드 클라우드가 살고 있었죠. 이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의 제목은 샤이엔 오텀이라고 합니다. 196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아마 국내에서도 당시에 개봉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가장 높이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인디안의 역사에서는 시팅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인디안의 길에도 이분의 사진을 표지로 썼지요. 원래 이름은 타탄카 이오타케입니다. 네, 백인들이 시팅불이라고 붙였는데 시팅불의 뜻은 앉아있는 소란 뜻이죠. 타탄카 이오타케라는 말이 앉아있는 소란 뜻을 가진 라코타 말이죠. 이분 역시 위대한 미국인 C.G. 우표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시팅불은 1977년도에 캐나다로 망명을 갔었죠. 근데 거기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4년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1881년 7월 19일 날 북다코타주에 있는 버포드 요새로 또 투항을 해 옵니다. 시팅불과 그 무리들은 비교적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팅불은 인디안 지도자로서 백인들로부터도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884년도에 북태평양 대륙횡단철도 완공식에서 기념 축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축사에서 백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코타 말로 백인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버펄로 빌 스부곡 쇼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팅불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망령첨이라고 불리우는 인디안 종교가 거기에 확산되었는데 그 확산이 되는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돼 가지고 미군의 총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때가 189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망령춤, 원어로는 고스트 댄스라고 불리죠. 이 춤이 시작된 것은 1889년도라고 합니다. 네바다 대분지에 살고 있는 파이오트 인디안 쪽인 오버카가 창시했다고 합니다. 오버카는 그 자신을 제디미 예수라고 칭하고 동부는 해리선 대통령이 지배하지만 서부는 오버카가 지배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가 내세운 교리의 핵심은 망령춤을 계속 추면은 백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죽은 선조들과 들소들이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내용을 설파했습니다. 망명교의 창시자인 오보카의 사진입니다. 망명춤을 추고 있는 인디언들의 그림이죠.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영화 제목은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에서 망명춤을 추는 장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는데, 이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배들랜드 국립공원입니다. But if you will do the dance that I will teach you, all the ancestors will return, and the buffalo will be renewed, and you shall all live forever, forever in the freedom that we as Indian people once knew. 당시 버플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 쇼를 만든 버플로 빌의 본명은 빌 프레드릭 코디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버플로 식육을 납품하기 위해서 들소 사냥을 전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워낙 들소를 많이 사냥했기 때문에 버플로 빌이란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쇼는 1883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쇼단에 라코타 부족을 대거 기용을 해서 쇼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인과 맨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디안 부족들도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쇼에서 특별히 큰 역할을 한 인디안 부족의 이름이 루트 스탠딩 베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인디안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던 시절이라서 곧 사라질 종족으로 생각해서 백인들이 인디언의 실물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쇼단은 약 30년간에 걸쳐 가지고 미국 전역하고 유럽 순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버플로 빌은 서부의 전설 우표에도 나타나고 위대한 미국 시리즈에도 나타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버플로 빌 와일드 웨스트 쇼를 홍보하는 포스터죠. 서부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우표를 발행했는데, 그 우표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버플로 빌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인물이 제로니모라고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그 인물입니다. 오늘날 사우스 다코타주와 노스 다코타주에 남아있는 인디안 보호구역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40번은 샤이엔 리버 인디안 보호구역이고, 254번은 스탠딩 락 인디안 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187번은 파인리치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그 당시에 인디안 부족의 3대 지도자라고 하면은 시팅불과 레드 클라우드 그리고 크레이지 호스였는데 크레이지 호스는 일찍이 죽었고 1890년에 시팅불마저도 죽게 되었죠. 이제 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레드 클라우드만 남게 되었는데 여기 스탠딩 락에 시팅불이 살고 있었죠. 여기에 시팅불이 이제 죽게 됨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여기 살던 인디안들 부족 중에서 일부가 파인리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스탠딩 락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던 그 빅푸트라는 인디안 소추장이 이제 레드 클라우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리콘주 지파와 홍크파파 지파를 이끌고 1890년 12월에 파인리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12월 28일 날 제7기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온디더니 군 초소로 연행이 됩니다. 그 다음날 미군들이 인디안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 중에 한 인디안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가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큰 충돌로 이렇게 확대돼 버립니다. 이 충돌이 확대되면서 미군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개시해서 약 300명의 인디안이 학살당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학살로 인해 가지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온디더니에 있는 성공회 교회로 호송이 됐는데 그 성공회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겐 적선, Peace on earth, goodwill to man. 12월 말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써놓은 그 글귀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goodwill to man 그랬는데 이때 당시의 인디언들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보다는 마치 들짐승이나 산짐승 정도로 취급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디더니 대학살 사건은 체로키 부족의 강제 이주와 더불어서 양대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엄청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언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인디안 부족의 소추장인 빅푸트의 죽어 얼어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죽은 인디안의 시신을 수습해서 구덩이에 매장하는 모습이죠. 이 온디더니 사건을 비롯해서 대평원에서 일어난 인디언과 백인 간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디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제목은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을 나를 Wounded Knee에 묻어주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는데 한 500만 부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서 저희 책도 소개한 바가 있었죠. 이 책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텔레비전용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가 시팅 부리고 레드 클라우드, 워커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